오늘 우리는 남극의 가장 깊고 끔찍한 비밀을 밝힙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아닌 시간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남극 얼음 킬로미터 아래 묻혀있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멱살을 다시 쓰고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정의할 심오한 비밀을 파헤친 비밀 임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의 중심부로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정신을 뒤흔드는 발견을 위해 구독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전 외딴 보스토클 남극 기지에서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수백만 년 동안 방해받지 않은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얼음 시트 아래 고대 기반함을 시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질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질학적 이상현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국제 과학자들로 구성된 우리 팀은 깊이 시추하며 탐험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추 장비의 수석 엔지니어였으며 수천 년 된 얼음을 천천히 갈아내리는 거대한 기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각 코어 샘플은 지구 역사의 한 페이지였으며 고대의 대기와 과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작업은 단조로웠고 얼음과 고립의 엄청난 무게에 대한 지구력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준 거의 킬로미터 깊이에서 우리는 뚫을 수 없는 것에 부딪혔습니다. 바위를 부수도록 설계된 다이아몬드 칩들이는 흠집 하나 없이 쓸모없게 마무리였습니다. 센서 판도값은 비정상적으로 조밀하고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감지하며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게 뭐죠? 마크, 우리의 수석 지질학자인 게블린 리드 박사가 평소의 침착함 대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도가 차트를 벗어납니다. 밀도는 알려진 모든 것을 초과합니다. 다라고 저는 좌절하며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시추할 수 샘플을 채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운석 독특한 현무암증 등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우리 장비가 감지한 표면의 완벽함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좌절감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전직 군인인 야콥은 이전에 최대 출력으로 테스트되지 않은 참신 실험용 고해상도 시오레이더 사용을 명령했습니다. 레이더가 깊은 곳으로 펄스를 보내자 데이터는 놀라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만년된 얼음 아래 묻힌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완벽하게 평평한 평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이 아니었습니다. 기하학이었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거대한 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인류는 이것이 묻혔을 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스캔 전문가인 마이클이 속살했습니다. 야콥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보고합시다. 명령을 기다립니다. 절대적인 무슨 침묵 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후에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알파 우선순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탐사를 계속하십시오. 완전한 정보 차다. 추가 지침이 오는 중입니다. 알파 우선순위는 군사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최전선에 선 군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아마도 이상현상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실험용 레이저들이었습니다.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계산착오는 치명적인 융해와 붕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격렬한 준비 일주일 후 저는 레이저를 활성화했습니다. 시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과정 동안 빔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천천히 증발시켜 불가능할 정도로 깨끗한 가장자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압력 센서라 우리가 판을 뚫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특수 탐사선을 구멍에 배치했습니다. 탐사선이 내려가면서 탐사선의 불빛은 완전한 어둠을 뚫고 이해를 초월하는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계단이었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같은 흑요석과 같은 재질로 조각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지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탐사선의 불빛에 비친 가장 밑층에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새 발가락이 달고 길쭉하며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야쿨의 침착한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탐사침을 준비하세요. 완전 장비 내려랍니다. 수석 엔지니어로서 저는 하강 장비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질학 및 외계 생물학 전문 지식을 갖춘 밀트 박사가 우리의 과학적 책임자였습니다. 전직 해령병원인 보안 전문가 콜과 데이비스가 포호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장비는 최첨단이었고 극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강은 공허 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로는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로는 완전한 어둠. 우리는 첫 번째 계단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하고 불안한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숨쉬기 쉬웠으며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었고 부활성 가스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벽에 외계 상형 문자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를 암시했습니다. 약 미터 안에에서 지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심한 간섭이 있습니다. 피기후 시로가 끊깁니다. 비정상적인 필드입니다. 다가 야코백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지오리더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껐습니다. 가라고 콜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 않은 두려움으로 팽팽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아가는 길이 막혔을까요? 에너지 필드가 여기서 우리의 기술을 비활성화했다면 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수천 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공기는 더 따뜻해졌고 터널벽은 부드러운 파란색 빛으로 맥동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있었습니다. 터널은 손 막힐 정도로 거대한 동굴로 열렸고 거대한 맥동구체 인공태양 에의의 조명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정나무와 빛나는 은색 액체 강으로 이루어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벽화 속의 존재 키가 크고 가늘고 새 발가락이 달린 존재들이 고요한 왕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방주 지표면의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 건설된 성소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파수꾼은 면역체계에 침입자를 정화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달의 존재 중 하나가 매끄럽고 얼굴 없는 머리를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동굴의 푸른 빛이 불안하고 긴급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뒤에 있는 터널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제 기계 파수꾼들이 순찰하는 끔찍하게 친숙한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내보이는 벽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역사임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은 지표면의 위협이 아니라 별을 삼키는 무언가 우주적 공포와의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빙하기는 숨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였습니다. 방주는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적 고대 우주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추는 수십만 년 후에 그 고대 위협의 주의를 다시 끌 수 있었던 신호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새로운 공포에 의해 추진되어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출구 터널에 접근하면서 에블리는 벽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역사임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은 지표면의 위협이 아니다. 별을 삼키는 무언가 우주적 공포와의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빙하기는 숨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였습니다. 방주는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적 고대 우주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추는 수십만 년 후에 그 고대 위협의 주의를 다시 끌 수 있었던 신호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새로운 공포에 의해 추진되어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출구 터널에 접근하면서 에블리는 벽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역사임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은 지표면의 위협이 아니라 별을 삼키는 무언가 우주적 공포와의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빙하기는 숨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였습니다. 방주는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적 고대의 우주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추는 수십만 년 후에 그 고대 위협의 주의를 다시 끌 수 있었던 신호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새로운 공포에 의해 추진되어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출구 터널에 접근하면서 에블리는 벽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역사임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은 지표면의 위협이 아니라 별을 삼키는 무언가 우주적 공포와의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빙하기는 숨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였습니다. 방주는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적 고대 우주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출은 수십만 년 후에 그 고대 위협의 주의를 다시 끌 수 있었던 신호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새로운 공포에 의해 추진되어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출구 터널에 접근하면서 에블리는 벽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역사임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은 지표면의 위협이 아니라 별을 삼키는 무언가 우주적 공포와의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빙하기는 숨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였습니다. 방주는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적 고대 우주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추는 수십만 년 후에 그 고대 위협의 주의를 다시 끌 수 있었던 신호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출의 빛으로 이어지는 터널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바수꾼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저는 에블린을 안전 키블에 고정시키고 그의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쳐라고 저는 외치며 다가오는 어둠을 향해 몸을 돌렸고 지질학자의 망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마지막 것은 에블린이 빛을 향해 상승하는 것이었고 저는 주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메시스 프로젝트는 비정상적인 지질학적 발견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에블린 미르는 장비 고장으로 인한 비상 상승 중 사망했습니다. 보안 전문가 콜과 데이비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음 아래 구조에서 실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마크 그레함 마클란, 저는 연구 그룹과의 통신이 끊긴 지 시간들이 구멍호 입구 근처에서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추 구멍은
수백 200미터에 빠르게 굳는 폴리머 콘크리트로 밀봉되었고, 지추공 입구는 미터 두께 강철판으로 용접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규모는 표준 봉인 절차를 훨씬 초과합니다. 지추 중 획득한 모든 데이터, 대기 조성 및 지하 구조의 지질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가 압수되어 최고 기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탐험대는 비정상적인 지질 형성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추공이 봉쇄된 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